처음 주식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미 ETF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거 추천이요? 전 추천을 안 하는데 입문자 분들에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제가 만약에 부담 없이, 왜냐면은 잘 안 되면은 욕 먹으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입문자가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을 좀 느껴보고 싶은데 미국 ETF를 느껴보고 싶다면 역시 지수 ETF죠. 욕 먹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 얘긴 누구나 다 하지, 그죠? 알고 있을 겁니다. S&P 500이 가장 좋지 않을까, 또는 뭐 나스닥 ETF도 좋고요. 이 두 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수 ETF만한 게 또 없어요.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구독자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뻔한 답이고 너무 좀 안전빵 같은 것 같은데 이것만한 게 또 없어요. S&P 500 같은 게. S&P 500이 뭐냐면은 스탠다드 푸어스잖아요. 신용평가기관. 우리 금융권에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들만 모아놨는데 그 엘리트들이 뽑은 500개의 기업, 뭐 가치주, 성장주 다 포함해서 했는데 굳이 머리 쓸 필요 있을까요? 그들이 너무 막 머리 싸매서 했던 그 500개의 기업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은 그냥 아웃소싱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또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미국 ETF 종목을 공부한다면은, 또는 실전 투자를 뭐 이제 소액으로 뭐 한 주, 10주 뭐 이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S&P 500이 단연 넘버 원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변동성이 있다면 나스닥 100, 조금 더 변동성이 있다면은 뭐 러셀 2000 조금 더 가고 싶어? 근데 2026년도 이슈를 좀 보고 싶어? 그럼 반도체 3배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S&P 500이 최고입니다. ETF를 하기 위해 가장 추천되는 증권사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관점을 드릴게요. 증권사도 이벤트 하잖아요. 그쵸? 이벤트를 하고 또 요즘에는 뭐 미국 주식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벤트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경제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이게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증권사 이벤트들 많이 해줘요. 막 비교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유튜브에 증권사 추천 또는 증권사 이벤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여기 이거 정렬이 쫙 되잖아요. 근데 오래된 거 하지 마시고 썸네일 같은 거 봐가지고 최근 순, 그리고 정렬해서 날짜 순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고를 때 좋은 거는 뭐 이벤트 하는 거, 뭐 수수료 무료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한테 가장 맞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익숙해지면 또 바꾸기 힘들거든요. 이게 전환 비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은 일단은 내가 수익은 솔직히 실력이잖아요. 근데 비용은 이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상수잖아요. 고정된 거잖아요. 이 상수라도 좀 줄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익은 뭐 실력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비용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이런 증권사 이벤트,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쳐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인터페이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뉴 너무 많은 거 좀 싫어요. 너무 메뉴 많은 건 싫고 좀 심플한 거를 좋아합니다. 좀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토스증권이 정말 심플하게 잘 돼 있잖아요. 접근성이 좋게 막 복잡한 기능도 없고 알람 기능 정말 최적화 잘 돼 있고 이렇게 있어서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토스증권보다는 좀 대형 증권사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많은데 어쨌든 정부에서 미국 주식 하는 것보다는 국장하라 그래가지고 이벤트가 26년 1월이 되니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한번 그래도 한번 추후에 혹시 미래에서 오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적금 대신 ETF 투자를 추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사실 예적금 대신 ETF를 추천하다기보다 용도가 다르죠. 사실은 뭐 저는 뭐 예적금 하면 바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투자를 극단적으로 가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예금 쓰거든요. 저도 예금하고 막 카카오뱅크 해가지고 막 기간 조율해가지고 막 그렇게 예적금 저도 활용을 하는데, 뭐 요즘에는 그거 파킹 통장, 파킹 통장도 쓰고 뭐 다 그런 거죠. 뭐 투자한다고 해서 뭐 현금성 자산을 아예 보유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현금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금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적금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은행 예적금보다는 채권이라든지 뭐 이제 CMA, RP라든지 이런 거를 하긴 하지만, 뭐 예적금은 무조건 뭐 바보다, 뭐 비효율적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현금성 자산이니까 본인 어떤 성향이고 또 뭐 믿는 거, 익숙한 거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ETF 투자는 오히려 그냥 꼭 한 번은 인생에서 꼭 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계속 앞선 부분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지수 ETF, 근데 오늘 진짜로 의도한 게 아닌데 제가 또 ETF 책이 냈는데 그게 다 지수 ETF 투자법이거든요. 사골 ETF. 아니면 왜냐면 시장은 망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다 박살이 나고 공산주의로 가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ETF 투자법은 한 번 배우면은 사실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투자할 수 있으니까 지수 ETF는 꼭 투자 방법을
내가 마스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코스피 ETF가 망할 것 같으면은 한국 경제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민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장 폐지의 위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ETF 투자 추천보다는 지수 ETF를 그래도 내가 인생에서 오랫동안 투자법으로 내 무기로 주무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더 늦지 않게 미루지 말고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하지 않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월달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제가 어쨌든 정보 서비스도 주고 멘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 ETF는 국장에서 80% 비중입니다. 개별 섹터나 테마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지수 ETF 위주로 비중을 많이 가져가라고 그렇게 포트폴리오 가이드라인을 지금 드리고는 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보다 ETF 투자를 주식 초급자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개별 주식 투자는 저는 3박자 투자라고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제가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조금 살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죠. 시황이 있으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테마를 빼고는.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 좋은 게 그냥 시장이 다 골고루 오르니까 물론 반도체가 좀 유독 많이 오른 게 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없죠. 특히 지수 ETF는. 섹터 ETF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이제 예를 들어 원자력이 올 것 같은데 원자력 종목들이 쭉 있잖아요. 어떤 게 오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원자력 ETF를 찾아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없고요. 사실 개별 투자를 하게 되면은 3박자 분석이라고 해서 재무, 재료, 차트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재료 분석은 경험에 의해서 많이 쌓여야 되는데 섹터 ETF는 이미 종목들을 어느 정도 우량주라든지 망하지 않는 것들을 이미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이제 ETF 형성할 때 다 해놓기 때문에 그런 종목 선정에 특히 어려움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그냥 차트 분석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분석도 사실은 뭐 이제 테마주처럼 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공시 리스크가 정말 많이 나와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국내 주식. 공시 리스크 정말 많이 나오고 뭐 이제 악재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 독감 걸린다고. 그러면 저는 하방 리스크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또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이 위험하다,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라는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주에서 파생이 된 거거든요. 국내 주식이 위험하다라는 말보다 국내 주식 테마주가 위험하다가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 근데 지수 ETF나 지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지수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또는 섹터에다가 통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25년도 초에 우리나라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인프라 쪽에는 나갈 수 있다. 세계 어떤 AI 그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 그런 어떤 생태계에서 우리가 자리를 차지한다면은 우리는 인프라 쪽으로 갈 거다. 전력 설비로 갈 거다라고 해서 코덱스 AI 전력 설비를 제가 작년 초에 멤버십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꽤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개별 종목으로 갔다면은 그거 못했을 거예요. 어떤 종목이 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ETF 투자가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그냥 ETF 투자가 대명사가 되지 않을까, 대체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솔직히 너무 힘들게 테마주 투자나 종목을 뽑는 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막 힘들게 해서 수익이 엄청 잘 나는 것도 아니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이 많다 보니까 좀 지속해서 홀딩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하는 별것도 없는데 저희 제자 첫 번째 공식 제자가 있는데 나두월천이라고 맨날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국내 테마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제자에게 아웃소싱하고 있고 저는 전체적인 시황이랑 ETF 뭐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ETF가 좋아요. 주식 초보자가 ETF 종목을 고를 때 가장 피해야 하는 투자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초보자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고점에 사는 것을 피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요. 이런 마인드적인 거나 이런 얘기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구체적인 종목 얘기하고 좀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번 질문에서는 제가 좀 마인드적인 내적인 부분,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자기 자신한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력이 레벨 1이라고 보면은 이제 내가 투자자가 되기로 했잖아요. 제가 투자자의 정의를 3가지로 좀 조건을 하거든요. 투자자는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 거죠.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 위험을 인지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이 3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을 저는 그래도 투자자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투자자가 되고 투자자로 안 살았잖아요. 이런 교육도 안 배웠고
경제학 공부랑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럼 투자자 레벨 1인데 내가 10일 땐 더 잘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여윳돈이나 그런 목돈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너무 큰 금액으로 안 하셔도 돼요. 또 상승장 오고요.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언젠가는 또 하락장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 자신에게 시장이 퇴출되지 않도록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했는데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해 라고 하시잖아요. 다시 또 상승장이 오면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이제 암호화폐, 올해는 조금 요즘에 안 좋긴 한데 계속 그런 어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과 모습을 바꿔서 나오지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해야 돼요. 계속 어딘가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금융, 이제 금융 메커니즘이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넘겨가거든요. 선진국이 되면은 원래 사회주의가 강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더 강해요. 왜냐면은 세금을 걷기가 편하잖아.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방의 이제 그 지방소득세의 대부분이 부동산세예요. 국가도 어쨌든 조세를 걷어서 중앙정부랑 국세죠. 지방세가 있는데 이게 조세 이거 제도의 구조만 알아도 부동산이 쉽게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는 걸 아실 텐데,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나 이런 강남 아파트는 더 그럴 텐데, 이런 부동산에서 이제는 많은 돈을 벌기는 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도 있고 정부도 또 그런 쪽으로 정책 계속 이렇게 입법하고 몰고 가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금융투자로 갈 거예요. 다른 나라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가 7-80%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국 쪽 자본주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동산 비중이 그렇게까지 많이 프로까지는 줄어들진 않을 건데, 지금의 뭐 자산의 80% 있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2030도 그렇고 현재 4050, 60도 마찬가지로 금융 투자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 거 체득화 하나 정도, 무기 또는 2개, 이거는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뭐 활, 권총, 뭐 도끼 막 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적군 한 명도 못 빼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ETF 투자가 그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종목들 그런 걸 떠나서요. 그래서 너무 이 지금 상승장 속의 포모에서 본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퇴출되는, 본인을 퇴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부자 되는 거고요. 투자자로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은 내 실력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1년 동안은 그냥 내가 시행착오 겪으면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내가 토끼인지, 내가 다람쥐인지, 막 다람쥐처럼 막 종목을 마구 모아서 종목 백화점을 하는지, 토끼여가지고 기준도 못 지키고 그냥 빨간불만 보면 드라큘라가 그냥 피 보듯이 양봉 보면 다 팔아버리고 손익비가 안 맞아,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코뿔소처럼 너무 저돌적으로만 가는지, 몰빵 쳐서. 다양하게 투자자의 모습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거든요. 내 직업에 맞춰서 뭐 워킹맘이 있을 수도 있고, 3교대 간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자영업이 있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원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업주부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어떤 라이프와 직업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보다는, 누가 SK하이닉스로 돈 벌었다라는 정답보다는 나에게 맞는 해답을 찾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차트 분석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할까요? 정보나 기업 펀더멘탈 등 기본적 분석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나요? 오늘도 계속 질문이 좋네요. 일단은 두 가지로 좀 나눌게요. 국내 주식과 이제 해외 주식,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국내 주식은 차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뭐 비중이 엄청 크다라기보다 차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보는데요. 재무, 재료, 차트입니다. 그래서 기업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업 펀더멘탈까지는 안 보고, 뭐 사업 보고서는까지는 보지는 않고, 재무를 볼 때는 이제 시매형 VUP라고 해요. 시매형 VUP. 줄임말인데요. 시가총액,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VUP, 부채 비율, 유동성 비율, PBR입니다. 이렇게 6개만 저는 봅니다. 6개를 보는 이유는 다 기준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강의가 되는 거고, 이 6가지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올라갈 거를 찾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재무는요, 내가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나 공시 리스크가 적게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는 게 재무 분석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거든요. 가격 메리트를 봅니다. 가치를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가치 투자는. 저는 그래요. 왜냐면 가치라는 거는 지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거든요. 소중한 사람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를 알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트 분석은 필요해요. 그 어떤 기업에 호재가 있다고 해서 올라갔나요? 어떤 삼성전자 최고 매출이 있었다고 해서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요. 또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재료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급 분석, 재료 분석이랑 차트 분석에 국내 주식은 비중을 많이 두고요. 재무 분석은 딱 심해형 VUP만 봅니다. 그래서 심해형 VUP만 봤는데도 2019년도부터 제가 정보 서비스를 했는데 진짜 딱 한 번 공시 CSA 코스믹이라고 해서 그거 딱 한 번 거래 정지 당했어요. 지금까지. 그것도 1년 뒤에 거래 정지 풀려서 상한가로 다 나갔습니다. 근데 뭐 저는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딱 그 정도만 봅니다. 여기 이제 좀 추가적으로 공시로 막 봐서 CB나 BW 이런 것들 개인 투자자로 회사 기업 운영하는 종목인지만 좀 걸으면 되고, 저는 더 깊게 분석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무조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재료 분석까지, 시장이 주목을 받는 것까지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처럼 상승장일 때는 당연히 지수 ETF 위주로 하니까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분석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그냥 투자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분석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시장 상황만 파악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잃지 않는 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데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물렸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일단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물렸을까? 일단 물렸다는 비중 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중 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투자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에. 근데 내가 뭐 한 종목에 10,000원은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10,000원이라고 할게요. 내가 10,000원만 넣었어요. 100만 원 중에서 10,000원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0%예요. 이걸 물렸다고 할까요? 아직 99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비중 배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몰빵 치지 않으면 됩니다. 분할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단기 고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일단 물리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조바심이 나서 그냥 몰빵했어. 지금 막 하이닉스 막 더 간다니까 내가 그냥 내 가지고 있던 현금 다 넣었어.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거 대처할 수 있나요? 이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맨징이라고 하거든요. 수익금만큼 손실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맨징이라고 해요. 근데 맨징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물린 사람들이 저렇게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물리는 게 좋고요. 물렸을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물렸을 때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른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내가 현금을 다 썼을 때가 물렸다고 하는데 내가 몰빵 쳤는데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물렸을 때 딴 방법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내가 돈을 끌어온다고 해서 그거는 뭐 수익이 날까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애초에 물렸다라는 것 자체가 분할 매수나 비중 배정을 안 지키고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 물리는 게 맞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덕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연함이죠. 유연함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현실성이거든요. 제가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재작년에 좀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계엄령이라는 거. 그거 우리 모두 알고 있었나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연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계속 바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것만 고집한다? 그러면은 투자를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함.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도 틀릴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정말 많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자신감은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유연함이 가장 중요해요. 유연성. 근데 조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간 이제 OMR 카드로 해서 책 보고 이렇게 뭐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투자 공부를 좀 저는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VOD나 전자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트레이닝식으로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유연하게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곳이 주식 시장이거든요. 탐욕의 시장이잖아요. 또는 반대로 가면 절망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해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샤넬백이 똑같은 백인데 왜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그냥 그건 거예요. 금이 사실 은보다는 산업용으로 쓰는데 덜 하거든요. 근데 왜 금이 이렇게 지금 인류 역사상 계속 금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냥 인간이라는 그 뇌가 금을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인식이에요. 태초부터. 그냥 동물이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뭐 평등?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모든 게 불평등으로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 불평등을 이해하고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이상해지거든요. 특히 자본주의가 가지는 단점이 아니고 저는 자본주의가 가지는 게 빈부격차라고 생각해요. 빈부격차. 그럼 불평등이잖아요. 아니면 자본주의를 없애야죠. 없애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자본주의가 좋고 어쨌든 이곳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면은 받아들이는 거, 인정, 유연함. 근데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막 말싸움하는 게 뭐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 그런 건데. 사기꾼이 어떻게 이해해요? 범죄자를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그런 건데. 세상이 그러려고 태어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받아들여야죠. 국민연금 받아들여야죠. 이란도 받아들여야 되고 베네수엘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연함, 그 안에서 인정. 근데 이해하려고 하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괜히 강의비만 더 많이 나가고 공부는 하는데 점점 더 헷갈리고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돈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요? 여러 가지 막 되게 따뜻하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력입니다. 그냥 실력 있으면은 돈 벌고요. 실력 없으면 잃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실력 곱하기 뭐냐면은 운이잖아요. 운. 시장 상황이거든요. 투자에서는. 인생에서 능력 곱하기 운이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능력 곱하기 운. 운은 시장 상황.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운 좋게 했는데 잘 맞출 때도 있잖아요. 똑같은 원자력인데도 작년에도 대장주 못 잡았거든요. 꼭 2, 3등주 잡아요. 근데 우연히 1등주 잡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운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능력. 운은 사실은 그런 운을 높이는 방법, 행운을 높이는 방법은 나누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눠야지만 그릇이 커지거든요. 나눠야지 영향력이 커지고, 저도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운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력이랑 뭐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실력은 내가 결국엔 실행해서 경험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경험 차이, 실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손실을 입었을 때 멘탈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손실을 입었을 때는, 만약 손절을 했을 때는 좀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할 거예요. 손절했는데 진짜 난 다시 이 종목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수수료만 내고 다시 그 가격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다시 매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손절하고 나면은 후련한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오히려 큰 손실을 입었을 때가 아니고 큰 목돈을 물렸을 때 멘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공부도 안 되고, 뭐 공부해봤자 뭐예요. 돈도 없는데 관심도 없고 내 종목이 오르지도 않고, 남들은 또 수익 나고 막 수익 인증하고 저 얼마 벌었어요, 뭐로 돈 벌었어요 이러니까. 사실은 큰 목돈이 물렸을 때 멘탈 관리하는 방법인데, 애초에 안 물려야 되는데, 멘탈 관리법,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방법론을 많이 이렇게 막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이 막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잠깐 쉬는 건 괜찮아요. 잠깐 저는 잠을 잔다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뭐 너무 힘들면은 잠을 좀 자면은 좀 괜찮아져요. 그 정도만 하지, 제가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뭐 특별하게 뭘 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도 어떤 회사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상사와의.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옮겨도 똑같은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일은 일로 부딪혀야 되고요. 투자도 투자로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는 없어서. 그래서 멘탈 관리법은 그냥 잠자기? 그냥 하루 일단 좀 잠자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모르겠다, 일단 자자. 한숨 좀 자고 나면은 또 마음도 좀 비워지고 있어서. 다른 멘탈 관리법은 뭐 달리기? 저는 좀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러닝을 많이 뛰거든요. 실수했을 때 저도 분할 매수 막 안 하고 건방지게 몰빵 치다가 이러면은 뭐 짜증 나면은 손절하고 이제 뛰쳐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하고 이제 잠자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계속 달리기만 해요? 투자 안 하고 달리기만 해요? 아니요. 빨리 돌아와야죠. 빨리 일해야죠. 빨리 사업해야죠. 빨리 투자로 돌아와야죠.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10km 50분 이내, 하프 마라톤 1시간 45분 이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투자 더 잘하려고, 일 더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투자 커뮤니티 안에서 그룹 투자를 하였을 때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본인 성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에너지를 얻고 기운을 얻고 그거 자체가 너무 즐거우신 분들은 스터디나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나오고 제가 스터디로 그 재테크 공부하고 스터디로 먼저 이게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신촌에서 지금 워낙 이제 스터디가 많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스터디를 지금도 10년 넘게 운영하고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막 매뉴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전 스터디에는 정작 잘 맞지 않아요. 저는 감정 소모가 너무 많고 사실은 좀 다른 사람들 의견을 막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이해도가 좀 느리거든요. 제가 책도 되게 느리게 읽고 뭘 하면 이렇게 좀 금방 안 넘어가요. VOD 같은 경우도 공부하면은 한 30분짜리 분량도 한 2-3시간 걸려요. 저는 천천히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같이 하면 좋은가 보다는 나에게 맞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투자 커뮤니티 안에서 그룹 투자를 하였을 때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장점이 있겠죠. 서로의 경험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도 있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책이랑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주변에 진짜 찐 주식 투자 고수, 부동산 투자 고수가 바로 없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아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면 사람으로서 그런 거지 투자로서는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해도 좀 잘 안 되거든요. 또 진짜 찐 고수라면 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커서 그럴 텐데 이 그룹 투자는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리딩방처럼 될 수 있으니까 모이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스터디인데 저는 하나의 방향성, 하나의 기준이 있는 스터디를 좋아해요. 괜히 가치 투자자랑 뭐 저는 욕망 투자를 한다고 해요. 가격 투자. 가치 투자자랑 가격 투자자랑 같이 있으면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싸워서 누가 더 옳냐, 누가 더 잘하냐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수익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의 어떤 투자 방향성, 가치관 결에 맞는 곳에 스터디 또는 커뮤니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SNS나 유튜브나 그런 데서도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저는 가치관과 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알게 되는 것처럼 가치관과 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터디 이거 잘못 갔다가 투자 인생 박살 납니다. 막 이상한 상품 가입하고 투자 사기도 커뮤니티에서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모이니까. 그래서 검증된 곳이 있고 웬만하면은 책임 소재가 분명한 곳에서 하는 게 좋아요. 책임 소재가 분명한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 하나 정도. 요것도 제가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투자 스터디나 이런 스터디에 대해서 제가 엄청 컬럼 같은 거 써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빠질까요? 요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포모 현상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음에 대상승장이 또 한 번 올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하락장이 올 겁니다. 잠깐 여기에서 질문이랑 조금 새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이 상승장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상승장이 오거든요. 나 상승장 뒤에는 항상 하락장이 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026년 1월인데 이제 언젠가는 또 이제 하락장이 100% 옵니다. 99%도 아니고 100% 오는데요.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락장이 온 다음에 또 상승장이 왔을 때. 왜냐면 지금은요, 어쨌든 상승장 초입인지, 뭐 중간인지, 고점인지는 지나고 난 다음에 알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오르는 이유. 이거는요, 대한민국 먹거리가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가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를 거의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멱살 잡고 캐리했다. 우리 경제, 경상수지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출 국가인데 그 무역 수지의 대부분은 거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현대차도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제 앞으로 뜨면은 뭐 이제 뭐 로봇도 나올 거고 다시 뭐 자동차도 더 잘 될 거고 바이오 같은 게 또 잘 되면은 또 해외로 수출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으로만 보면 앞으로도 반도체가 또 당분간은 2-3년 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AI의 그런 수요도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상승장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가냐면요. 이게 시장에 대형주가 있어요. 저는 이것들을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거든요. 단군 할아버지. 그냥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벤치마킹.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하면은 현대차, 이렇게. 그리고 뭐 원자력 하면은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핫한 게 이제 하나오션. 뭐 그전에는 삼성중공업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단군 할아버지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섹터의 순환매가 없고 반도체만 올라갔어요. 반도체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 있는 ETF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순서가 있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또 이번처럼 반도체가 올라갈지, 다음 대상승장에는 현대차가 로봇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양한 뭐 테슬라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랑 다 같이 현대차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진짜 SK텔레콤이 뭐 스타링크라든지 뭐 5G, 뭐 6G, 7G 해가지고 통신사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모르죠. 개인 투자자에 불과한데 지금 현상을 보고 그냥 대응을 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대응 시나리오를 우리는 짜자라는 거죠. 투자자라면은. 지나간 거 뭐 어차피 포모 현상 나올 거예요. 뭐 스레드라든지 유튜브 가면은 포모 현상 나올 겁니다.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물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보셔도 됩니다. 근데 다음에도 내가 맞힐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머리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많이 못 먹어도 그냥 상승 기류에 함께 탈 거야 이러면은 지수 ETF를 하십시오. 코덱스 200 또는 2배 숫자리인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저희 그 같이 공부하는 이제 스터디 회원분들이랑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지금 홀딩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가 계속 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국민연금의 이제 연기금 수급도 있고, 외국인들이 또 많이 반도체를 사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원인이라는 건 꼭 한 가지만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건 그거였던 거야. 아, ETF가 진짜 많이 매매가 되는구나. 근데 아시잖아요. ETF 결국에는 구성 종목을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딱 아시겠지만, 어쨌든 코스피 ETF,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ETF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다른 종목보다 비중이 많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해외 주식 펀드라든지 뭐 나스닥 관련 뭐 빅테크 관련 펀드나 ETF 있는데 엔비디아 안 넣기 힘들거든요. 내가 좀 특별한 척 해가지고, 우리 펀드 매니저 그 얼마 전에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국내 펀드나 ETF 했는데 내가 특별하다고 해서 삼성전자 뺐다가 다 올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삼성전자는 다 끼기 때문에 내려가도 삼성전자가 다 끼니까 웬만한 펀드나 ETF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비중도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들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제가 해외 주식 할 때 1등 주식 투자법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뭐 좀 셌지만 앞으로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위주로 다음 대상승장에도 갈 확률이 높다.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 틀리겠죠. 거의 틀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시장에 투자하십시오. 다음 대상승장에는 내가 어떤 게 올라갈지 맞출 수도 없고, 우리 순서표 대기표 끊는다고 하거든요. 순서도 모르고, 그죠? 순환매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러면은 다음에는 지수 ETF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그 시점이, 이제 투자라는 거는 좀 현실성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찍고 편집하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10시 10분이거든요. 오늘 공황이 올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폭락이 올 수 있는 것도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사람의 생각, 관점을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뭐 SNS 같은데 이제 조각들이 있잖아요. 정보들의 조각. 저도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계속 뭐 했지 이러면서 맞출 수도 있고 자극적인 말투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관점. 네, 그래서 저의 관점을 조금 공유 드리자면은, 다음에도 대상승장이 올 때라면은 그때는 지수 ETF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가 틀어지거든요. 이렇게 지수 착 해가지고 추세선 그으면은, 뭐 차트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차트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수 ETF로 꼭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코스피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요. 뭐 좀 이렇게 막 추천은 아니고, 코스피는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고점은 모르죠. 지나고 나야 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5천은 갈 것 같은데, 저는 4,850에는 물량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감입니다. 원래 5천 간다 그러면은 한 번은 좀 쉬어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 다 팔질 않고 뭐 반만 팔아도 되고, 뭐 절반만 팔아도 되고, 프로만 팔아도 되고, 이런 관점도 한번 보세요. 5천을 간다고 누군가가 그러고 어떤 기관 예측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한번 좀 쉬어요. 왜냐면은 그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립니다. 저의 투자 제1원칙이 바로 뭐냐면요,
사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저도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저는 항상 투자의 제1 원칙, 대중들과 반대로 하라입니다. 저는 사업도 좀 반대로 하고요. 투자는 더욱더 반대로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해요. 교보문고에 미국 주식책 많이 깔리면은 그때부터 하락장 올 거라고. 또는 오프라인 특강이나 이럴 때 아기 울음소리가 3명이 나오면은 하락장이라고. 그만큼 아이 엄마들도 아이를 끌고 올 정도로 온다라는 건 포모 현상의 극대화고, 그게 오프라인까지 왔다? 갈 때까지 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니까 절대 참고만 하시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간 지표라고 하잖아요. 휴먼 인덱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대중들이 어떤 과열 구간에 있을 때 신문기사에서 너무 호재성 기사가 있다거나 뭐 책이 너무 많이 깔린다거나, 그리고 좀 리딩방이 많이 설치면은 무료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면은 저는 그때 조금 물량을 줄입니다. 저는 최고가 되고 싶진 않고요. 우리 5천만 중에 상승장일 때 한 20%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기사 볼 때. 그 5천만 중에 20%가 한다 그러면 1,000만 명이 하잖아요. 저는 이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은, 운동은 진짜 막 금메달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 3등 안에 들어야 되고 뭐 예체능도 그렇고 막 가수도 그렇고 다 그런데, 투자는요 중간만 가도 돈 많이 벌어요. 중간만 가도 돈을 많이 법니다. 꼭 1등을 안 해도 되고요. 금메달 안 따도 돼요. 투자는 사실은 하위권에만 머무르지만 않아도, 즉 내가 손실만 안 나도 저는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이런 얘기예요. 회원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항상 그냥 SNS에 자랑할 만한 수익 내지 말자 그래요. 그냥 초라하고 좀 소소하고 하찮은 수익을 냅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대박 없거든요. 저는 매일 수익을 그냥 반복해서 쌓고, 그리고 뭐 이제 트레이딩 단기 스윙이나 단타 같은 거 하면은 그날 인출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뭐 이제 뭐 CMA나 뭐 달러 채권에 이렇게 묶어놓고 요즘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뭐 예를 들어 그거 딱 하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이제 달러 RP에 묶으면은 월에 한 2만 원인가 3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와요. 1,000만 원 더 생기면 2만 원? 2만 원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7천 원. 그 정확하게 이제 그거 CMA RP 계산기를 이제 보면 나오겠는데, 그거를 해야지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내 현금 흐름이 나와야지. 내가 한 방에 1억을 벌었다고 해서 소비를 늘려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박이나 뭐 이런 것들 SNS라든지 볼 때,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할 때 그런 정보 아웃소싱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출연을 하게 된다면은 주로 볼 때 일단 메모하세요. 제 거는 전 항상 그래요. 저는 이해하지 말라 그래요. 이 투자 시장은 이해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왜? 책 보고 이해해서 OMR에서 정답지를 찍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투자 시장은요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투자 소득 보세요.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라니까요.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스마트폰이나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1시간 일해가지고 뭐 요즘 최저시급 이제 10,000원이 넘어갔지만 1시간에 10,000원이 우리 국민 정서의 정상적인 생각인데 1시간에 몇 천만 원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대로 평범하게 생각하면은 저는 투자는 더 망한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지 말라 그래요. 머리 쓰지 말라 그래요. 그냥 암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초반에는 3개월 정도에는 그냥 암기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합니다. 머리 쓰면은 통장 잔고 수익률 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라고 웬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해보다는 암기,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레퍼런스 보고 벤치마킹하고 이게 다 보시잖아요. 이렇게 익명으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단순한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단편보다는 이 사람의 관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신문 기사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게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못 버는데요. 뭐 한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면은 투자자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인이잖아요. 제가 그냥 제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투자자일 때는 제가 윤타라는 활동명을 쓰는 게 뭐냐면 다른 페르소나거든요. 예, 저는 투자자일 때는 무조건 얍삽하게 합니다. 그리고 되게 토끼예요. 쫄보예요. 저는 되게 토끼 쫄보예요. 그래서 바닥주만 매매해요. 항상. 그리고 지수 ETF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개인은 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업도 막 확장도 하고 무리하게 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날리고 막 리스크하게 좀 가는데,
투자자는 또 별개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랑 나 자연인으로서도 또 분별을 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자로서 나의 어떤 돈에 대한 관점이죠. 돈 그릇이라고 하는데 또 돈에 대한 관점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릇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보 같은 거, 투자 정보, 이젠 뭐 책 보고 그냥 혼자 안 하잖아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지금은 아웃소싱, 레버리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정보를 받아야 돼요. 투자 정보를. 무료든 유료든. 그래가지고 그걸 보실 때 항상 뭐다? 어떤 조각, 종목, 이거보다는 관점을 보는 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포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다음 상승장 때는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 투자해야 돼요. 특히 지금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50대 이후로 지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 그릇이 만약에 한 종목에 1,000만 원도 못 들어간다면, 퇴직연금 갑자기 나오고 목돈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은 갑자기 몰빵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 앞두신 분들한테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CMA에 다 넣거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 현물로 다 두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자를 빨리 되려고 하는데 부자는 20년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부자를 빨리 되려고 하니까 되게 많이 돈도 날리고 사람도 잃고 시간도 날렸거든요. 인생의 최고의 도둑놈은 저는 조바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포모 현상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20년이 걸린다고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로 빨리 돈 벌 생각은 그냥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계속 투자 시장에서 또 살아남았는지도 또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 때 일단은 시장이 가져다 주는 수익은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너무 그냥 적금 이자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게 내가 수익을 버는 정도. 왜냐면 이 채널을 본다라는 건 그래도 재밌는 거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로 일단은 저를 만났다라는 거는 무조건 적금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애초에 이런 거 안 봐요. 이 영상 여기까지, 이 분초까지도 안 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이번에 그냥 은행 적금 이자보다는 많이 벌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높은 수익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오르는 현 시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리스크라고 할 게 있나요? 리스크라고 할 건 없죠.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또 오를 만한 주식이 또 오르는 거니까. 사실 오를 만한 주식이라는 것도 주관적이니까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은 리스크라는 거는 심리인 것 같아요. 일단 포모 현상이 가장 큰 것 같고, 제가 계속 반복드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갈까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투자 명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급등 뒤엔 급락이 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어쨌든 이 영상을 볼 때 제가 막 추천 종목이라든지 뭐 어떤 막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저의 관점이나 생각의 프로세스는 많이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급등 구간이에요. 한 번의 시장의 조정이 없이 왔습니다. 2020년도 3월 코로나 공황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경제공황과 다르게 한 달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 전에 있던 미국 금융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1년은 걸렸거든요. 근데 코로나 공황은 중앙정부, 전 세계에 있는 중앙정부가 담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금융위기 때 한번 겪어서 그런지 바로 돈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누구의 잘못은 아니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냥 너무 안타까운 일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풀 수 있는 당위성이 마련해졌고, 이전에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딱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팍 했거든요. 그 2022년도 대상승장에도 월봉 차트로 보면은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도 지금 월봉 차트로 보면 쉬어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특히 작년 6월 달에 이제 대선을 치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쭉 나갑니다. 환율 문제도 있고 뭐 관세 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코스피는 만약에 더 높게 갈 거라면은 요것도 좀 암기해 주시고 좀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관점. 우리가 제가 이런 표현해요. 우리가 막 그 동네 뒷산이면 한 방에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또는 뭐 제가 등산을 몰라가지고 막 높은 산들 있잖아요. 뭐 설악산, 뭐 한라산 뭐 이런 데 가면은 한번 쉬어줘야 되잖아요. 좀 그냥 신발끈도 한번 풀어주고 좀 이렇게 땀도 식히고 양말도 뭐 갈아 끼울 수도 있고 물도 마시고 뭐 에너지젤도 먹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좀 쉴 수도 있고 한번 좀 쉬어줘야 돼요. 나스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우상향을 하면서도 횡보를 가지면서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점이라면은 매수 진입 시점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팍 폭락이 안 나오니까.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은 어때요? 어쨌든 산업 자체 펀더멘탈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더 깊게 얘기하면 뭐 자본시장법까지 나오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변동성이 큰 곳입니다. 또 제조업이니까 또 계절성도 타고요. 또 수출국가고 기축통화국가가 또 아니고 또 자원 빈곤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요,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1월은 한 번은 조정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냥 그대로 가도 상관없지만 더 높은 곳을 원한다면 5,000 이상을 또는 5,500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진짜 6,000도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확률은 낮겠죠. 6,000까지의 그런 어떤 현실 달성률이라고 하면은 90%는 아니잖아요. 뭐 한 15%? 그냥 숫자는 대충 뭐 15% 정도 뭐 실현 뭐 가능성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5,000은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겠죠. 한 뭐 70%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떤 계속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과열되는 거를 좀 이렇게 오버히팅 되는 걸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뭐 큰 리스크, 사실 리스크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포모 현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재진입하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줘야지 포모 현상이 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 제발 머리 쓰지 마시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 ETF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포모 현상. 그래서 한 번은 좀 조정이 오면은 좀 좋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 투자자 윤타의 바람직한 관점을 우리 자본가, 시장을 지배하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항상 투자는 항상 개인의 의견, 주관적인 판단 너무 많이 나오죠, 문구. 근데도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좀 몰입감이 있어서 혹시나 또 이 정도 되면은 또 저를 너무 믿을까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다라는 점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반도체 섹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주도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거는 예측이네요. 예측이니까 무조건 틀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관점의 생각만 좀 이렇게 흡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섹터가 우리나라의 주로 먹거리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자동차입니다.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반도체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요. 시총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거든요. 지금 아마 오늘 기준으로 현대차가 계속 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장중에 지금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부터 조금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크게.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차 이슈가 뭐냐면은 그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이슈보다는 현대차가 지금 로봇의 이슈로 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테마가 좀 갈 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이거는 근데 중수 이상만 하셔야 돼요. 현대차 엔드 로봇이기 때문에 또 관련주도 속간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차트 분석해야 되고 재무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중수 이상, 이제 특히 스윙 투자를 배우신 분들이 조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보고 한다고 하면은 올해는 원자력 쪽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최근에 또 오르고 있잖아요. 메타가 뭐 이제 원전 이렇게 계약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원자력 하면 또 대한민국 아닙니까? K원전, 무사고. 그래가지고 폴란드, 체코 이렇게 수주 계약 이후로도 지금 계속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 드라이빙이 정부 발표가 딱 있던 빵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이슈가 터지지 않더라도 원자력 자체는 지금 차트상으로 바닥에 있는 조정이 좀 있기 때문에 원자력을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측이니까 가격이 싼 메리트가 좀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만 한알령 해제가 계속 지금 안 돼가지고 좀 그런데 엔터주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상위 시가총액이 바이오나 2차전지 그리고 엔터주 이렇게 세 개로 있는데 뭐 이것도 또 바이오 2차전지 엔터 어떤 게 갈 줄 모르면 뭐 하면 된다? 코스닥 ETF 하시면 됩니다. 지수 ETF. 코스닥은 또 지금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원래 키 맞추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메리트로 보면은 저는 코스닥 ETF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게 갈지 모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점 바이오가가 로보시가 2차전지가가 모르면은 지수 ETF. 코스닥에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바이오, 로봇 그리고 엔터 이렇게 상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섹터로 보면은 저는 이제 현대차를 내세운 로봇 섹터, 그리고 엔터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뭐 AI 쪽도 관련 이슈로 가면은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조금 이제 추세가 틀어지고 있어서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좀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AI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는 조금 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는 지금 좀 또 올라갔고, 저는 워낙 쫄보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직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은 어떤 기간 내에 어떤 큰 손들, 자본가들에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운용사로 자금이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평가받지 않잖아요. 제가 사실 그래요. 저 그냥 이번 달에 수익 안 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무기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시간이랑 거의 맞짱 뜨더라고요. 맨날 시간을 맨날 싸우는데 포모 현상 나오면서, 저는 시간을 좀 무기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냐. 뭐 주식의 최고의 호재? 저는 싼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의 최고의 호재는 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가 좀 바닥 쪽에 있는 것들 이렇게 조금 모아가면서 추세가 좀 도는 것들, 거래량이 좀 터지고 이런 것들에서 기다리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쪽, 원래 엔터주를 좀 봤는데 엔터주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순서상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서 좀 대북주 가면서 한한령 해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올해 가는 것을 좀 시나리오로 봤는데, 상반기에는 조금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대형주 위주로 조금 수급이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형주 장세로 계속 간다면은 저는 현대차는 좀 올랐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천 종목 아니고요. 이런 관점,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대형주 가고, 그 다음에 중형주 가고, 그 다음에 소형주 가고, 비트코인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올라가고, 리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탑다운 방식으로 갑니다. 주식시장은 대부분. 근데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테마주가 날뛰죠.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정말 제가 짧게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시황이라고 하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장에 주식을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질문들이 참 좋네요. 역시 제가 이런 얘기 좀 이렇게 주식 투자가 아닌데 좀 이렇게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인생을 바꾸는 건 정말 저는 이 질문과 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질문이 오늘 좋아요. 상승장에 주식을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 질문이 참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진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 주식을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준비할 게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때는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결정할 시간입니다. 생각할 시간은 사실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은 짧게 하고 공부는 짧게 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공부하면은 하락장 될 수도 있고 조정장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좀 뭐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자기객관화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수익 측면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문자분들이 특히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 사실은 상승장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막 기사에서도 나오고 SNS에서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막 하이닉스 인증하는 거 막 블로그에도 있고 막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어떤 블라인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통해서 지금 보니까 입문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공부는 하락장에 하는 게 맞고요. 근데 하락장에 누가 해요? 너무 힘든데. 근데 그때는 돈을 벌기가 힘드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상승장에는 공부하기보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수익만 본다면은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의사결정을 좀 제대로 하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의사결정의 핵심은 그럼 뭘 배워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책 뭐 기본서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뭐 이제 만화로 된 거나 두꺼운 건 하나는 당연히 읽어야 되고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저는 심리를 좀 배우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 책 아닙니다. 김진명 작가의 카지노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주식책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책입니다. 김진명 작가님의 카지노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어요. 소설이라서 너무나도 재밌어서 오늘 한번 읽으면은 시작하면 바로 그날 읽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주말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몰아서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자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지금 배우고 뭐 써먹겠다 보다는 지금 바로 그냥 좀 아웃소싱이나 레버리지를 잘 하는 게 수익 측면에서 맞고요. 기본적인 공부는 좀 기초적인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스테디셀러 같은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백과사전식으로 돼 있는 거, 용어도 있고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내 입맛에 맞는 거 하나 골라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김진명 작가님의 카지노 책을 꼭 읽어보고 올해 국장, 미장 둘 다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또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베네수엘라 이슈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베네수엘라 이슈 뭐 주말간에도 또 뭐 이제 이란 이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불안한 국제 정세 상황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오늘 그냥 다 풉니다. 오늘 질문이 좋아요. 이게 안 풀 수가 없어. 불안한 국제 정세 상황이라고 하죠. 제 생각입니다. 투자자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불확실성. 투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문장. 투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AI 버블 있는 게 좋아요. 결국엔 그 AI 버블을 계속 실제로 증명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불확실성이 없는 투자 시장은 오히려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봐요. 계속 그 불안감이 있어야지 변동성이 있고요. 주식의 변동성은 저는 공포가 아니고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고, 변동성은 수익이라고. 변동성이 공포라고 느낀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적금이나 채권이나 금을 해야 됩니다. 변동성은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안전한 거를 찾으면 안 돼요. 불확실하고 불안한 거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안정적인 거는 안 올라갑니다. 배당 주고 뭐 성장이 끝났다라는 거니까요. 우리 청소년기 때 얼마나 불안해요. 계속 성장하죠. AI 버블은. 그러면서도 매출도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성장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실적도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요. 지금 미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뭐 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올해까지는 좀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팁, 관점이 있고요. 제가 팁이 있는데 이건 팁이에요. 조각 같은 거. 미국장은 하반기는 조금 이렇게 좀 다시 판때기를 다시 봐야 됩니다. 미국이 올해 이제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11월 달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중간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중간선거를 지게 되면은 이건 거의 탄핵감으로 갈 수 있어요. 워낙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내 언론에서 전달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유튜브가 좋아요. 국내 어떤 기성 언론들이나 매스미디어들이 전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진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참 좋은데,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화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리밸런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까지는 이제 좀 글로벌 전 세계 돌면서 약간 삥 뜨듯이 관세 부과하면서 좀 받았다 하면은 올해는 약간 국내 이슈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 이후 7월부터는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다시 답을 드리자면은 불안한 국제 정세 상황인데, 불안한 국제 정세 상황이 있어야지 미국 주식은 오릅니다. 아니요, 한국 주식도 오르고요. 뭐든지 다 오릅니다. 지금 부동산도 어때요? 불안하니까 오르죠. 안정기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안정기에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안정적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그렇죠. 어쨌든 고정급 받게 되면 좀 게으르잖아요. 근데 인센티브로만 내 월급이 나와요. 맨날 열심히 해야 돼요. 투자자가 고정급 없죠. 맨날 인센티브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불안정성, 변동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득이 들쑥날쑥하죠. 근데 그 하방을 막고, 하방의 지지선을 막고 고점은 높이려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봅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불안정이,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이다. 대중들과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 위험이다? 공포다?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입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엇갈린 경제 지표에서 지표와는 맞지 않는 주가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데 질문이 너무 좋네요. 제가는 경제 지표, CPI, PPI, 실업 청구 건수, 뭐 제조업 지수 너무 많죠. investing.com이라는 그런 사이트 가면 알람 해놓고 막 중요도 있으면은 저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지만 참고는 해요.
그러나 그 참고를 할 때 순위가 5순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안 봐도 돼요. 저는 안 봅니다. 5순위 정도면은 참고에서도 후순위라는 거죠. 경제 지표와 맞지 않는 이유는요, 경제 지표는요 전문가가 냅니다. 전문가 정장을 입고 이렇게 책상 위에서 경제학 공부나 이론이나 그렇게 좀 진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을 지배하는 거는 경제학 교수님도 아니고요, 전문가도 아니고 자본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거예요. 우리 컨센서스라고 하죠. 기관 예측치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FN 가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대치나 예측치는 다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고학력자. 근데 판단은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는요 자본가가 합니다. 결국엔 주가, 즉 캔들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 공부는 캔들, 주가와 거래량 중심, 뭐 이제 거래대금도 당연히 이어지고요. 전 그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깊게 하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요. 거래량 공부, 캔들 공부.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좀 깊어지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거래량이 터졌다 이 정도만 있었는데, 유통 주식 수를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유통 주식 수를 잡아먹는, 저는 이제 그걸 찐 불봉이라고 해요. 이제 한 7% 이상 장대 양봉인데, 유통 주식 수를 또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있고요. 왜냐면은 유통 주식 수 다르니까. 거래대금도 또 얼마 이상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지표 공부를 개인적으로 저를 팔로잉 하시는 이제 멘티 분들에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 쓰면은 오히려 주가, 주식, 잔고 다 망가지고 파란 멍이 듭니다. 내가 그걸 많이 안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높아지면 계속 공부하라고 할 거예요. 투자 리포트도 보고 주간지도 보고 월간지도 보고 하라 그래요. 저는 안 봅니다. 저도 봤는데요, 종교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종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오직 주가, 거래량만 판단합니다. 유일하게 자본가들이 숨길 수 없는 거는요, 주가와 거래량, 즉 돈의 흐름입니다. 정보, 그리고 내부자 거래, 뭐 재무제표, 여러 가지 희소식, 악재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돈의 흐름, 그건 주가와 거래량이 나타나 있으니까, 저는 경제지표에 공부를 쏟을 거라면은 차라리 캔들과 거래량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카페라든지 어떤 유튜브 이런 데 SNS에서도 계속 주가 거래량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다양한 예시와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 공부가 훨씬 더 나아요. 지표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 엔비디아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1등, 세계 1등이니까. 근데 저 엔비디아 본사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H200, 그리고 뭐 블랙웰 이런 거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주가가 올라요. 세계 1등이에요. 그럼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해요. 저는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박사님들이잖아요. 그건 학자잖아요. 근데 저희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돈을 넣고 실전 투자를 뛰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떨려요? 트레이딩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머리로 안 돼요. 왜 손절이 안 나가요? 머리로 하니까 그래요. 가슴으로 해야 돼요. 미리 정해놓고 매도 버튼 누르고 내 손절점 반드시 지킨다 이러면서 빡 클릭해야 돼요. 주문창 미리 띄워놔야 돼. 또 미리 안 띄워놓으면 또 안 돼. 그거 클릭하다가. 아마 단타 매매 손절 못 하시는 분들 요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요걸로 4년 동안 손절 못한 거 제가 이거 고쳤거든요. 그래서 경제지표는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공부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내가 어떤 뭐 경제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강의를 해야 되거나 뭐 그래야 되면은 어쨌든 그런 단어는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해야겠지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한테는. 우리가 수익을 낼 거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모르는 게 맞을걸요? 보조지표 차트 딱 봤는데 보조지표 너무 많은 사람 보면은 트레이딩이나 인베스팅 투자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도 그냥 이평선 정도만 살짝 있는데, 요즘에 이평선도 다 없애고 캔들과 거래량만 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2026년에 AI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것도 또 예측인데요. 이것도 틀릴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 예측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계 1등인데 계속 할 겁니다. 이 AI 버블 고점 논란과 함께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 나왔을 때, 최근에 제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좀 조정이 조금 있거든요. 이럴 때 좀 줍줍하면 좋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강남 아파트잖아요. 못 사잖아요. 물론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못 사잖아요. 근데 세계 1등 기업 엔비디아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저는 노후 대비용으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주식수를 확보하느냐, 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즉 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내 주식은 저는
항상 단기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용으로 사실은 거의 투자보다는 전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국내 주식은. 근데 미국 주식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원화 채굴해서 달러 환전해서 이렇게 넘겨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엔비디아를 막 모았어. 막 1억 투자해서 막 30년, 20년 갖고 가서 5억, 10억, 20억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은퇴 설계라든지 퇴직연금,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쓸 때 요런 은퇴 플랜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제가 이거는 한번 시리즈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룰 건데,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흐름, AI 경쟁, 이 패권 전쟁에서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는 좀 계속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뀌면은 당연히 1등 바뀌면 또 그냥 바꾸면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주식으로 테슬라를 꼽는데요. 현재 차트적으로 엔비디아 폭등전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6년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테슬라의 주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싸지면은 그냥 뭐 분할 매수 하는 전략으로 항상 가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올해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핫 이슈가 지금 또 되고 있는 게 스페이스 X가 올해 상장 예정인데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에서는 지금 테마주가 아주 핫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저는 그냥 뭐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할 건데, 이게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은 딱 두 가지로만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어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데 최고로 좋은 교보제라고 하면은 테슬라를 꼽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을 온전하게 그냥 진하게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엔비디아 이렇게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주가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트의 움직임을 한번 일봉 차트로 보시면은 날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날뛰면서도 이제 우상향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내가 한 방에 몰빵 쳐서 비싸게만 사지 않으면은 됩니다. 그게 항상 핵심이에요. 제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1,000 갈지 $10,000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평단가를 불리하게 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변동성이 많아서 3배수는 좀 너무한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TSLL이라고 해서 2배수짜리 좀 ETF를 단기 스윙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매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본주도 괜찮고 ETF로도 그냥 괜찮다. 뭐 주가 흐름 전망보다는 제가 테슬라의 어떤 그냥 활용법, 저의 이 관점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 전망은 다 틀릴 겁니다. 2026년에 미증시를 주도할 주도주와 전망이 좋게 판단되는 미국 주식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미국 주식도 제가 올해 조금 ETF, 레버리지 ETF가 있어가지고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시총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막 큰 것들도 막 꽤 있고, 웬만한 것들도 막 10조 이상 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안정성도 있는데 거래대금도 터지니까 이게 약간 사기적인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레버리지 ETF니까 변동성도 또 2배수 정도면은 또 내가 분할 매수만 좀 주의하면 되니까, 신경 쓰면 되니까 너무 좋은데, 사실 미 증시를 주도할 주도주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1등에서 10등까지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 AI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머리 쓰지 마시고, 이 패권의 1등 뭐 엔비디아를 계속 보시는 게 가장 심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구글이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제 3등으로 내렸고 구글이 올라갔는데, 구글이 1등 되면은 또 뭐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닐까 예측하기보다, 그냥 우리 그냥 대응하면서 AI 관련주 뭐 이제 내가 다 좋아 이러면은 또 ETF 있잖아요. 그거 모아놓은 거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AI가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시장을 주도하는 AI가 경제공황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예전에 2000년도에 IT 버블, 나스닥 버블이 IT로 인해서 갔던 것처럼요. 물론 IT 버블과 AI 버블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 IT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소수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산업계에만 이제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은. 근데 AI 같은 경우는 우리 벌써 이미 AI 구독 서비스 여러분들도 거의 한두 개씩 하잖아요. 이미 AI는 기술을 넘어서 서비스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IT랑은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AI 쪽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테마주 잡고 뭐 섹터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입문자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급자라면은 지금은 뭐 이제 양자 컴퓨터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1등 주식으로는 그냥 노후 대비로 그냥 안 팔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는 오일만 가지고 다 빠르게 단기 스윙해서 달러를 확보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미국 주식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은 뭐 그냥 주로 ETF, 지수 ETF 메인으로 하고 있고 테마주 하나, 섹터 ETF 하나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봐 저는 종목을 많이 안 가지고 가요. 종목 백화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로서 저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익 인증이나 수익금을 아직 못 걷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한창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직접 투자는. 그전에는 이제 펀드나 금융권 종사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 간접 투자를 했다면은 저도 한 18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노력 대비 투자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래도 수익은 냅니다. 소소하게나마.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또 이제 같이 하면서 병행하면서 하는데요. 투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률을 무기로 하는 머니게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026년도 1월 기준으로요. 27년에는 이 정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투자라는 것을 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친해져 보니까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투자라는 걸 보니까 확률을 무기로 하는 머니게임 같더라고요. 네, 확률이 항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머니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 내가 피 같은 돈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다 보니까 또 여윳돈, 내가 너무 내 돈 그릇에, 내 투자 그릇에 넘치지 않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비록 이렇게 유튜브에서 뵙고는 있지만 제 생각은 저는 투자는 불특정 다수보다는 특정 소수에게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빈부격차가 계속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거고 투자라는 게. 그러면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보다는 특정 소수의 형태로 이제 앞으로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하긴 어렵잖아요. 제가 좀 안다고 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누군가의 밥그릇을 좀 침해한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평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항상 좀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최대한 이제 진솔하게는 했지만 계속 자기 검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있어요. 또 어쨌든 대한민국은 또 악플러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그런 것들이 또 심하기 때문에 또 질투도 많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많이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유튜브나 이런 공개적인 곳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소수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소수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런 어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한다,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 근데 내가 방향성을 진짜 제대로 한번 잡고 싶다, 정말 제대로 잡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고정 댓글에 있는데 원데이 클래스, 투자 원데이 클래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룹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소개 페이지 있는데 거기에 커리큘럼보다 공개하지 않은 커리큘럼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어서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은 저는 쉽지 않고 노쇼도 많고 집중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관비만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소수로만 해서 이렇게 좌석은 많지는 않은데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소통하는 것은 그래도 해보자 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궁금하다, 영상을 보니까 나랑 그래도 가치관과 결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수많은 어떤 투자 메신저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오프라인 현장으로 저를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수익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고요. 그 정도는 많이 지식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다 체득화 과정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